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든 보내고 있지 않든 구독자님들에게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악마의 속삭인 일. 주식시장에서 상패 주식의 거대한 작전 상패꾼들의 그물에 대하여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할 투자의 지침은 무엇일까요? 증권계좌 개설법 또는 HTS 이용 방법, 동시효과의 의미 등 셀 수 없이 많겠지만 저보고 골라보라면 15년 투자 경험에 비춰서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문자 보내세요 라는 글들을 철저히 무시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최소한 순식간에 투자금을 날리는 황당한 경우는 피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투자금을 날리는 소위 깡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투자하다 깡통 계좌를 경험하면 그 경험은 결국 자기 것이 됩니다. 날린 돈은 복구하면 되는 것이고 깡통 계좌를 만들 때까지 경험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데미지, 잘못 투자한 판단에 대한 쓰라린 후회 등이 모두 주식 투자를 계속하는 한 살아서 간섭하는 교훈이 됩니다. 정당한가? 을 치르고 몸에 익힌 시세의 두려움에 대한 본능적 조건반사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조언에 의해 순식간에 투자금을 날릴 경우 잠깐 버는 것 같아도 결국은 100% 이렇게 됩니다. 뻔히 알면서 당해버린 자신에 대한 한없는 책망 이외에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과도 같은 책망과 후회가 계속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 정신적 데미지를 주며 제대로 된 투자 판단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제 글을 읽으시면서 남의 문자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 바보지. 주식 투자는 순전히 자기 판단으로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주 초보 아니면 고수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시세라는 거인 앞에서 쥐지를 치고 싶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투자금은 50% 이상 날아갔지 더 돈 끌어올 곳은 없지. 서점에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은 대부분 읽어봤지 유료 강좌다 VIP 서비스다 받아봤지만 결국 나는 포기해야 하는가. 정말 이자는 접어두고 그동안의 원금만 복구해주면 큰 욕심내지 말고 월급 받아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평소에는 안중에도 없던 문자 보내세요, 메일 주세요 하는 글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시세 앞에 겸손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주변 사람 투자에 조언도 해주고 남의 계좌 맡아서 불려주며 커미션 먹어보고 나름 증권 커뮤니티에서 인기 있는 시황도 써보기도 했지만 단 한 번의 패착으로 이도저도 못하고 자산이 붕괴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구나 시세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지나쳐 처음부터 다시 스스로 공부하며 일어서려 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주로 인터넷 주식 투자의 은둔고수를 찾아배우거나 물어보려는 마음을 품을 때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악마의 속삭임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 보내세요 라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 경험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더군요. 첫째는 자기의 주식을 팔아치우거나 남의 주식을 탐내는 경우인데 주로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타인의 돈을 욕심내서 문자를 보내라고 하며 영업을 하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문자 보내세요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패 관련 문자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드물게 보이지만 걸리면 아주 악랄한 경우지요. 자기 주식을 팔아치우려는 첫 번째 경우도 상패 주식을 넘기려는 경우와 작전주의 설거지 대상을 찾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둘 다 그로 인한 피해는 안 당해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특정 회사의 대주주이고 투자한 회사의 부도가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심상 기존 주주들께 일일이 전화하거나 공시전 우편으로 해당 주식을 곧바로 시장가로 매도하라고 알리는 것이 옳겠지요? 그러나 생존 본능 때문에 결국 상패꾼이라는 요상한 짓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전 모 프로그램 회사가 부도가 날 때 장외 주식이던 그 회사 주식을 직원들이 헐값에 팔겠다는 글들이 각종 주식 커뮤니티와 프로그래머들, 개발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인데 아무래도 주식에 대해 빠꼼한 주식 커뮤니티보다는 같은 일을 하는 개발자들이 만만하게 보였던지 개발자들이 자주 모이는 사이트마다 자기네 회사의 비전과 향후 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모니터에 침 튀겨가며 장황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회사가 어려워 급전이 필요하기에 눈물을 머금고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회사를 정상화하고 싶다. 가급적 주식을 팔지 않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다. 하지만 주식을 팔아야 한다면
팔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여러 아이디로 올라오더군요. 그 글을 읽은 제 첫 느낌은 그렇게 좋으면 계속 가지고 있지 왜 파냐. 겨우 200~300만 원에 팔려면 차라리 부모님께 200~300만 원 투자하시라고 하지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내가 바보냐. 그딴 사탕발림에 넘어가게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연차가 좀 되신 프로그래머들께서 계시면 그 글을 읽으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도 올라와서 개발자 커뮤니티 운영자들마다 이에 대한 공지도 올릴 정도였으니 겨우 몇백 주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막상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부도를 알게 되면 어찌 보면 장래에 한솥밥을 먹을 수도 있는 동종업계 종사자들한테라도 휴지들을 넘겨서 몇 푼이라도 건지려는 것이 인간의 심리일진데 하물며 대주주는 어떠하겠습니까? 물량이 많다 보니 내가 바보냐. 그딴 사탕발림에 넘어가게? 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기가 막힌 작전. 이른바 상패작전을 펼쳐서 불특정 다수에게 휴지를 팔아넘겨 재기를 위한 종잣돈이라도 건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패작전을 대주주가 물량만 많다고 기가 막히게 펼칠 수 없다 보니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인간들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바보냐 그딴 사탕발림에 넘어가게? 라고 웃어넘기던 저 같은 사람도 상패주에 걸려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고 해당 주식의 증권사별 분포, 미수 및 신용물량, 악재 공시가 언제 나오며 호재 공시는 언제 내보낼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상패꾼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여기 호구 한 명 더 있어요 하고 반갑게 손드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문자가 날아온답니다. 응, 자네 왔는가? 하며 말입니다. 상패꾼들은 언론에 해당 회사의 부도징후가 나오기 이미 오래전부터 팍스넷 등의 해당 종목의 주식 게시판에서 활동을 펼칩니다. 이들은 결코 해당 주식을 옹호하는 찬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티도 아닌 정확하고 냉정한 중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극렬 찬티가 있으면 그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며 동주식의 위험성을 설파하고 안티들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이유를 들어 공격을 하는데 결코 긴 문장이나 화려한 문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진실된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회원들의 평가를 얻는 것입니다. 본인도 동주식에 대량의 물타기를 하며 물려왔음을 강조합니다. 자기는 이 주식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여 도저히 손절을 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희망이 없으면 정리를 하겠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며 해당 주식의 행보를 예측하는데 거의 100% 맞춥니다. 그럴 수밖에요. 대주주랑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차츰차츰 시일이 지나면 물타기하다 대주주 되다시피 해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극렬 찬티들과 혹시나 해서 싸게 살려고 속보이는 거 올리는 안티들, 그리고 실제 회사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법 또는 자기가 처한 입장 때문에 차마 말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살짝살짝 흘리는 힌트를 모두 제압하고 이 사람들의 글에주로 말없이 글없이 읽어보며 지켜보고 있는 다수가 심정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손님은 어떻게 모을까요? 바로 문자를 통해서 모읍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로 몇 달 후면 부도날 주식인데 그 대상을 지인들을 통해서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폭탄을 넘길 계획을 세우는데 그럼 왜 팍스넷 게시판 등의 강추위 종목 뭐 이런 게시판에 올리거나 각종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 도배를 하지 않을까요? 그건 강호의 고수들이 그런 글을 가만히 두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부채 비율부터 시작해서 내 아는 사람이 거기 업체 협력사에 다니는데 우리 형님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일하는데 뭐 이래가면서 이 회사 부도가 확실하니 들어가지 말라는 댓글이 주르륵 달리기 때문입니다. 황급히 주담이 나서서 부도가 뭔 의미인지 아느냐?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 뭐 이러면서 진압을 해봐야 이미 깨진 쪽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사람을 모으며 광고하지 않습니다. 오직 댓글을 통한 맨투맨 전법만을 구사합니다. 각 종목 게시판 글들의 추천글이나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시판에 5호 종목 많이 떨어졌는데 좋은 호재가 있는 듯합니다. 저는 진짜인지 판단이 안 서는데 한번 가서 보시고 문자로 알려주세요 하거나 오히려 대놓고 XX 종목 부도 같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하고 손님을 모읍니다. 일단 게시판까지 부르는데 성공하면 그 다음은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부도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안전하니 잘하면 초대박 나겠다. 이런 정보를 시장에 왜 안 알리고 여태 있었을까?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위와 같은 댓글 영업은 주로
우량주 게시판보다는 부실주인데 마지막 불꽃놀이 하느라 연상 때리고 있는 종목의 게시판에 열심히 올립니다. 속아줄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 눈에 잘 띄어야 빚기짓도 성공 확률이 높겠지요. 그런데 사실 저런 방식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취매해놓고 자기 종목을 열심히 삐끼질하는 사람들과 겹치기 때문에 대부분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그래서들 보통 쓰는 방법이 상패꾼들이 올린 글인지 진짜 개인 투자자가 올린 글인지 모르나 절절하고 구구한 차마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래서 오늘의 인기글에 올라오는 실패담 같은 글의 아래 댓글을 답니다. 에휴, 주식 투자 헛하셨군요. 문자 주세요. 한 수 가르쳐 드리리다 또는 님은 투자금부터 줄여야 합니다. 꼭 제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군요. 문자 주세요. 뭐 이런 댓글이 몇 개씩 달리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런 댓글에 과연 실패담에 글을 올린 사람만 문자 보낼까요? 아닙니다. 실패담의 글이 자기 글 같은 사람들 다수가 우르르 문자를 보냅니다. 혹시나 해서. 이런 댓글이 대부분 남의 돈을 탐내서 BIP 영업 또는 유사수신 불법 펀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5종목 얼마까지 떨어질 건데 속는 셈 치고 사두세요. 님의 손실 절반 이상은 복구할 것입니다. 요런 답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시 문자 보내 질문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해당 문자 내용을 무시하면서도 반드시 해당 종목 게시판에 가서 분위기를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패꾼의 작전은 성공한 거죠? 그냥 게시판 한번 보고 가려고 했는데 읽어보니 그럴싸한데? 요런 생각을 넣어주더란 것이죠. 하지만 의심스러워서 정작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종을 하지요. 그런데 문자 보낸 사람의 말대로 해당 주식이 거기까지 떨어지고 멋지게 반등합니다. 그래서 다음 눌림목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정말 속는 셈 치고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동주식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눌림목에서 반등한 주식은 계속 힘차게 오르고 게시판에는 희망적인 미래의 청사진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눌림목에 더 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글들이 내 심정을 흔들어댑니다. 상패의 징후. 보통은 금요일을 D-데이로 잡습니다. 아니면 연휴 바로 전날로 잡거나 금요일에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매수를 자제하라고 하지요. 하지만 상패주나 작전주의,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으니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금요일 또는 연휴에 매수를 자제하기 시작하면 꾼들이 요일을 바꿀 수도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대체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 주말이나 휴일을 낄까요? 그것은 모든 금융기관이나 직장의 지인 등 사적 정보망을 닫고 오직 게시판에서 꾼들이 설파하는 인터넷 정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이 시작하면 쏟아낼 매도 물량을 진정시키도록 작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금요일 하루 종일 매수에 힘이 넘쳐 상한가는 아니지만 5% 이상 상승했고 동시호가도 올려치며 마감했고 제가 당할 때는 시간외라는 것이 없었던 기억입니다만 시간외에서도 상한가로 마감했다 칩시다. 기분 좋게 저녁을 먹고 해당 종목 게시판에 접근을 해보면 벼락이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신용등급 하향 판정이 내려 있거나 대주주 횡령설, 검찰 조사설 뭐 암튼 그렇습니다. 딱 부러지게 부도의 판정이 아닌 부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뉴스가 금요일 장 끝나고 나온 거죠. 분위기 좋다가 이게 웬 난리냐 싶어 게시판을 계속 주시하면 전면에 나서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게시판을 통하여 시끄럽게 굴지 않으며 조용히 간결한 문체로 주가의 향배를 잘 맞춰가며 신임을 쌓아오던 아이디가 장문의 글을 올려놓습니다. 내용이야 천차만별이니 그렇다 치고 요점은 자기 주식수가 좀 많다. 너무 피해가 커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내게 힘을 실어달라. 이런 식으로 설레발을 쳐가면서 초상집에 완장을 차려고 합니다. 믿었던 회사가 너무 실망을 주었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한다면서 시키지도 않은 머슴 역할을 자청합니다. 휴일 동안 어디서 준비를 그리도 했는지 회사의 재무구조의 문제점과 추진하는 사업, 기타 회생 가능성 등을 잘 정리해서 올립니다. 이때 절대로 100%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 같은 걸 주려고 노력하지요. 대충 내용은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뭐 이런 식입니다. 휴일이 지나고 장이 열립니다. 주가는 당연히 하한가입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포트폴리오에 담은 주식이지만 상당한 손실이 나 있습니다. 보통은 4에서 5번 하한가를 때리니까요.
거의 반토막이 나지요. 반토막이 나야 개잡주라도 물타기를 시도하니까. 하한가가 풀리기 전날 호재성 공시가 올라오거나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는 절대로 정규 언론기관을 통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딱 집어 어디라고 게시판에서 밝힐 수 없으나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거기 그놈들 중 한 곳에서 그것도 짤막한 단신으로 올리지요. 공시는 뭐 확정 공시는 전혀 없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자진해서 올리는 공시도 아니고 떠도는 풍문에 대한 답변류 구공시 형식으로 올라옵니다. 답변은 언제나 그렇듯 확정된 내용은 없고 향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시하겠다 이런 사탕발림이고요. 그런데 이 공시나 뉴스가 조금 황당한 내용을 품고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상장설이라든지 금광개발설, 유전 발견설, M&A설 신약개발설 등 신용등급 하락으로 하한가 맡고 있는 회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황당한 공시. 만약 사실이라면 기존의 하한가의 서름을 일거에 뒤집고 시장을 보란듯이 비웃으며 연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공시와 뉴스가 단 확실하지 않음이라는 단서로 유포됩니다. 이미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이 공시와 뉴스를 현실로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절히 현실이 되기를 바라지. 그리고 장이 열리면 차라리 점상이면 좋으련만 팔기도 뭐하고 물타기도 뭐한 가격대에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물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기다림으로는 결코 내가 산 가격대까지 오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사실을 상패꾼들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날 종가는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역시 추가 매입을 해서 평단을 낮춘 것을 현명하게 생각하며 제발 본전만 알아 뒤도 안 돌아보고 본전에 팔아준다 수없이 결심합니다. 다음 날도 주가는 아침부터 상한가로 갈 것처럼 꼬시고 이때 전날 못 들어갔던 사람들도 추가로 매수합니다. 연속 하한가 이후 반드시 이런 밥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단타족들과 많이 떨어졌네 하면서 들어오는 얼떨리우스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매수는 기존 주주의 처절한 물타기 매수세입니다. 이제 상한가 한 번만 더 치면 본전은 아니지만 큰 손실 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어서 상한가 가면 분위기 봐가면서 손절을 할지 하루 더 버텨서 약간 먹고 팔지 결정하자며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 위로하며 잠을 청한 뒤 다음날 장이 열리면 오전에 좋던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로 돌아섭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러면 세력들도 손실일 텐데 차트를 보고 나름 계산을 해서 세력들 평단을 추측해보면 왜 손해보는 짓을 할까? 정말 이런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매집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계산이 틀린 줄을 모릅니다. 세력은 수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한 주도 남김없이 매도하려 한다는 것을. 다음날 주가는 다시 하한가. 이때부터는 계좌는 이미 내 것이 아닌 셈입니다. 세력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옆에서 말리면 의만 상하고 싸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자기 자금의 80% 이상이 들어가게 되고 손실은 총 자본의 절반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빠져나오려고 평단을 낮추고 싶은 생각에 물을 많이 탔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주목할 만한 현상이 두 가지 생깁니다. 한 가지는 회사 또는 공장에 방문을 하고 왔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주로 위에 완장차겠다는 놈이 올리지만 다른 꾼이 올리기도 합니다. 내용이야 뻔하지요. 회사 잘 돌아가고 사장님이야 임원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고 차도 한 잔 잘 얻어 마시고 왔다고. 회사는 이상이 없는데 주가가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요동을 쳐서 주주들이 손실을 입을까? 사장님이 걱정하시더라는 양념과 함께 기다리면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무언의 희망을 주입해줍니다. 아주 달콤하죠. 정신이 없이 두들겨 맞았는데 살살 위로해주니 옆에 있으면 밥이라도 사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표현을 못합니다만 아무튼 나중에 상패를 당하고 모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공장 다녀왔다는 글만 없었어도 하한가 풀릴 때 매도했을 거라고 할 정도로 달콤하고 안심스럽게 글을 올립니다. 주식 투자자인지 소설가인지 모를 정도로.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위에 완장이 자기 전화번호를 올립니다. 그것도 대개 유선 전화번호를 올립니다. 소액주주가 힘을 합쳐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자고 하면서 보유한 주식수와 사는 곳,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나섭니다. 전화해보면 진짜로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유 주식이 몇 주인지 물어보지요. 전화번호도 확실한 것을 보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밑줄 한번 치세요.
상패 가능하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연하한가 맞은 주식의 회사 방문기와 전화번호가 올라오면 목숨 걸고 팔아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아무리 주식에 손실이 난다고 해도 쉽게 회사 찾아가서 사장 만나게 됩니까? 쉽게 전화번호, 그것도 유선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까? 상패꾼들이 마지막 작업을 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의 주식 수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또한 전화를 받아서 자기는 엄청난 주식을 보유했다며 자기도 안 팔고 얼마까지 보고 있다. 현재 떠도는 풍문이 일부는 거짓이고 일부는 회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만간 공시할 거다 해가며 이번 하한가는 이를 알고 들어온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단계이니 기다리라 뭐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올립니다. 간혹 2단계에서 문자 신공까지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아이디가 갑자기 나와서 이 종목 걱정이 많으실 텐데 나름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문자 보내라. 게시판에 이야기하면 세력이 본다 이러면서 글 올리면 과연 이 종목이 상패인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하는지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투자자들은 100이면 100문자를 보내보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상패가 확실하다는 정보라도 확인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내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 종목 내가 아는 세력이 작업을 하는데 예전에도 그 형님들이 주신 정보로 크게 먹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가지고 계시면 얼마까지 올립니다. 이런 문자가 날아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내가 받은 손실만 해하고도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드디어 하한가가 풀리고 이번에는 쉽게 상한가도 가지 않고 하한가도 가지 않고 주가가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2단계가 제일 긴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미수를 하고 신용을 쓰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초대박 수익을 노리다 얻은 초대박 손실을 만회하려 하지만 결코 불가능합니다. 이미 개인들 물량을 다 파악하고 평단을 알고 있는 상패꾼들이 결코 수익을 얻게 놔주질 않습니다.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추면 바로 주가를 같이 떨어뜨리기에 거래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홀로 결정을 해야 할 단계가 옵니다. 이미 원금은 다 날아갔고 대출로 끌어들인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대부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고 있고 일말의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기관이 회사 상황을 잘 몰라서 등급을 성급히 낮춘 것이고 회사는 아직 때를 기다리며 공시를 준비하고 있고 그간 하한가 때려가며 매집한 세력들이 조만간 단타족들을 털고 나면 연상으로 말아올릴 것이다. 게시판에 아직 힘을 주는 희망의 글들이 많이 있고 나보다 몇십 배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분도 아직 털지 않았다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저는 2단계에서 나왔습니다. 과연 내가 마지막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결국 손실을 확정짓는 것이 아닌가. 수없이 번민하면서도 대박은 아니어도 원금은 회복해야 할 텐데 수없이 고민하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 그 다음날 상한가 가서 땅을 쳤는데 다시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장 종료 후 감사의견 거절 공시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보 아니냐고. 그 단계까지 갈 정도로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보지 어떻게 상패 주식을 거기까지 들고 가느냐고. 저는 이렇게 답변하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된다는 진리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도 있다는 사실을 그 일을 통해서 배웠다고. 상패 그 이후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왜 나는 상패주를 들고 희미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며 거기까지 갔을까 나중에도 여러 번 생각해봤습니다. 나름 대학 교육도 받았고 평소 귀가 얇긴 하지만 그다지 멍청하다는 소리는 들으며 크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신용등급도 부도 수준으로 하락하고 모든 객관적 지표가 부도를 말하면 시장가로 목숨 걸고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그런 주식들이 상한가를 계속 쳐대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현실이니 그냥 욕심 많아서 당했다 자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패주에 걸리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들고 있을 당신은 상패주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걸로 떼돈을 벌겠다는 생각 안 합니다. 어쩌다 주식 잘못 골라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니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일념뿐입니다. 지나고 보니 주식의 객관적 가치와 미래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식을 통해 알게 된 가상의 인물들의 인격과 그를 믿어온 것입니다. 몇 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들고 있다는 그들. 절제된 언어와 합리적인 사고로 주식의 현 위치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던 그들.
차라리 게시판에 쌍욕을 해대거나 천박한 언어로 속보이는 짓들을 하던 사람들의 글을 믿었던 결과라면 마음이 그리 허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돈을 잃고 보니 금전적인 손실보다 인간에 대한 실망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완장을 자청해서 차던 인간은 예상대로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올렸던 글을 삭제하지도 전화번호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화를 안 받을 뿐입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걸고 엮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가 올린 글들을 다 찾아 읽어봐야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글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희망을,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달콤하게 계속 주입했을 뿐. 중요한 것은 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매매가 진행되기 전 거래정지의 기간 동안 게시판을 잠잠히 읽기만 하던 피해자들의 글이 하나둘씩 올라옵니다. 소액주주 모임을 구성하자, 대표이사를 고발하자, 심지어 의견 거절을 낸 회계법인과 담당자를 형사고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결국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주식 커뮤니티가 아닌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커뮤니티에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란 이름의 카페가 개설되고 피해 금액의 1% 또는 1인당 얼마 형식으로 변호사 비용이랍시고 요구를 하며 소액주주 대표가 선임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각자 자기 주식 수를 밝히게 되는데 서로 헛웃음만 나올 정도로 게시판에서 소위 큰 손처럼 굴던 아이디들의 주식 보유액은 겨우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패꾼들도 나쁘지만 상패꾼과 더불어 양념을 치던 떠버리들의 장난에 놀아났구나 싶어 그저 묵묵히 읽기만 하던 저 같은 바보들은 보유 주식 수를 이야기하기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제 추측이긴 하지만 이 작업이 상패꾼이 게시판에서 벌이는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간의 눈익은 아이디들 중 비대위 결성을 위하여 나서는 아이디들이 있고 결국 한 사람이 추천을 받아 피해자 대표가 되는데 오프라인으로 만나본다고 해봐야 그 사람이 진정 피해자인지 상패꾼인지 어느 누구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게시판에 지난 글들은 다 못 믿을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 변호사 비용은 빨리도 요구하는지 그리고 왜 감감무소식인지 다 같은 피해자인데 마치 또 다른 완장이라도 찬 것처럼 자기 결정에 피해자들의 운명이 달린 듯 왜 그리도 전행을 휘두르는지 결국 피해자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대표를 세우기도 하고 변호사비 송금한 것을 반납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아무튼 상패꾼이 세워놓은 자중질환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정리매매는 진행됩니다. 신랄 같은 희망으로 이미 많이 떨어진 주식이고 회사의 청산 가치가 있으니 아마 10% 내외로 하락한 후 다시 주가는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고 바라며 정리매매 첫날 주식시장 열리길 밤을 새다시피 하고 뜬 눈으로 지켜보지만 안타깝게도 주가는 휴지 한 롤 가격도 안 되는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이때라도 팔면 좋으련만 이 기간에도 상패꾼들은 휴지를 담은 몇 푼이라도 받고 팔으려고 하루 사이에 시초가의 2배 또는 3배로 올리기도 합니다. 이 구간에 재미 보는 사람도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고파는 사람이 상패꾼일 경우에만 주가가 뛰기에 단타꾼이나 피해자들은 큰 재미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매매에 단타로 참여해보시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소액은 가능해도 많은 수량은 상패꾼끼리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롤러코스터를 즐기며 소액이라도 놀아보려고 들어오는 상패 전문 단타꾼들과 상패꾼들의 10원 뛰기 노름의 주주들은 차마 팔지를 못합니다. 오늘 2배면 내일이면 4배 모레는 이런 식으로 정리매매 마지막 날까지 계산을 해가며 주가가 복구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차라리 팔면 몇백만 원이라도 건질 수 있는 것을. 왜냐하면 정리매매 전에 게시판에 동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다는 글이 전화번호와 함께 여러 아이디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다 거짓이지만 당시 생각에는 이렇게 이번 폭락의 기회를 빌어 최종 거래 가격의 절반 정도의 가격이긴 하지만 이 가격이라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회생 가능성이 있겠구나. 어차피 팔아봐야 몇백 안 되는 거 꾹 참고 몇 년 들고 있다 보면 재상장도 가능할 거야. 이런 희망을 붙들고 있게 됩니다. 휴지를 가게 문 닫기 전에 떨이로 무게 달아 팔려는데 옆에서 내 휴지도 사세요 하고 내놓으면 귀찮지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올려서 소액 휴지 보유자들에게 들고 있으면 티슈 된다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에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몇천만 원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몇십만 원에 팔아넘겨야 하는 패배도 스스로 용납이 잘 안되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래도 최후의 기회에 잘 팔아놓고서도 정리매매 마지막 날에
200만 원인가를 들여서 그동안 내가 들고 있던 주식수만큼 상패 주식을 다시 샀습니다. 그 마지막 분위기에서도 주주들은 정리매매에 팔지 말자는 분위기였고 향후 나스닥 상장사와 주식 교환을 통한 무언가가 있으리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친 짓이죠. 되고 싶은 대로 믿게 만드는 희망은 참 무섭습니다. 물론 동아건설이나 삼보컴퓨터처럼 상패당한 주식이 아직 재상장은 아니지만 주주들에게 계속적인 희망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게 정리매매 후 사그러져 갑니다. 들끓던 주주들도 제풀에 나가 떨어지고 비대위는 있는 듯 없는 듯 소송은 진행이 되는지 마는지 하며 간혹 열받은 회원이 소송비 반환을 요구하면 마지못해 돌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세월만 몇 년을 흘러갑니다. 오직 남는 것은 팍스넷의 상패 주식 게시판뿐이랑 내 계좌에 남아있는 볼 때마다 씁쓸한 거래 불가 종목뿐입니다. 혹시 주관적인 경험을 너무 객관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 과연 제가 당한 것이 운 없이 상패 종목을 매수한 결과인지 아니면 잘 짜여진 시나리오로 무장한 함정에 빠진 것인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비슷한 시기에 상패를 당한 종목들 게시판을 오가며 그간의 과정들을 살펴보았고요. 비슷한 문자를 받거나 댓글을 보면 주시하며 그 마무리를 지켜보곤 하였습니다. 결론은 대부분 비슷한 시나리오를 무대와 조명만 바꾸고 비슷한 팀이 펼치는 몇 개월짜리 초고액 연극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인간에 대한 주관적 신뢰와 믿음에 호소하는 일단 들어오면 불이 꺼질 때까지 전 재산을 내놓게 만드는 허무의 세레모니. 오직 문자로만 초대하는 그 연극은 요즘도 어디선가 공연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독하셔서 이런 경우를 안 당하길 빌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